안녕하세요. 2015년 3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고요. 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2회인가요? 또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식 자체는 이제 P의 탄젠트 세타 1의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풀고 바로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주의하실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단위가 킬로와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kVA로 나왔으니까 역류를 더 이제 곱해서 단위를 이제 킬로와트로 만드셔야 되겠죠. 200에다가 곱하기 0.8 네. 하시고 곱하기 이제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역류를 0.8을 0.95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0.8에 0.6이죠. 사인은 0.95에 1-0.95의 자승의 이제 루트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을 아크 코사인을 사용하셔서 저 탄젠트의 아크 코사인의 0.8 마이너스 탄젠트 아크 코사인의 0.95 이렇게 해서 풀면 어쨌든 동일하게 값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요거 하면은 67.41 kVA다 나오는 거였네요. 이제 1번의 두 번째 거 보시면 직렬 리액터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오고조파를 제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이론상 이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렬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 콘덴서하고 직렬로 연결을 하는데 공진을 이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오고조파를 제거하는 거여서 이렇게 근데 이제 오메가가 이제 주파수에 대한 거니까는 5 곱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5를 이렇게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이제 넘어가면 25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여기 얼마냐면 0.04니까는 콘덴서 용량의 4% 정도가 좋겠다, 적당하겠다라는 건데, 요거 이제 이론상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조금 더 이제 여유를 주어서 6% 정도, 6% 정도 이제 여유를 이제 콘덴서 용량을 이제 하는 거죠. 진열 레이터의 용량을.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실제로는 67.41에 곱하기 0.06 이렇게 되는 거고 이론상으로 이제 4%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다 이제 67.41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요거는 이론상은 2.7 그리고 실제로는 4.04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기기 시간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변압기 부위계선을 했을 경우에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이제 루트 3배만큼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부위계선의 용량을 이제 루트 3으로 이제 나누시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이제 부위계선 했을 경우에 변압기 용량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때 출력이 나왔어요. 전격 출력이. 그래서, 이제 부위계선으로 한 변압기 용량 대신에 이제 출력을 집어넣으시는 건데, 얘가 37kW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kVA에 대한 걸로 이제 구하시는 거니까, 이 킬로와트를 kVA로 이제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이제 분모에다가 이제 역률이나 혹은 이제 효율 같은 거를 이제 넣고 이제 계산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이제 위에 37이었고요. 이제 루트 3에다가 역률은 얼마인가 봤더니 0.8. 효율은 0.82.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32.56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V결선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루트 3배만큼이 된다. 이제 그걸 아시면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조작 순서를 차례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뭐 여러 번 나왔었던 이제 문제였고요. 여기 이제 라인 스위치가 있고, 여기 이제 달로기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하 측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원 측이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꼭 뭐 100% 정해진 건 아니긴 한데, 주로 이제 부하 측의 달로기나 이제 스위치를 먼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전원 측을 이제 동작을 시키는데 책에 있는 번호랑은 좀 달라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오는 차단기는 언제 이제 동작을 시킬까요? 그렇죠? 요것만 이제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1번, 2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는 주로 투입하거나 이제 차단할 때의 동작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1, 2번은 이제 투입할 때나 아니면 차단할 때나 요거 순서는 이제 안 바뀐다라는 거죠. 1, 2번은 똑같아요. 1, 2번은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요 3번, 요 차단기를 언제 동작을 시켜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달로기 같은 경우에는 달로기나 뭐 라인 스위치나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동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이 투입이 되어서 부하가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달로기를 확 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차단할 때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 차단기를 언제 가장 먼저 언제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냐면 이제 가장 먼저 동작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끊어진 상태에서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달로기든지 뭐 다른 스위치든지 이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투입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투입 시에는 차단하고 투입은 반대죠. 그래서 투입 시에는 가장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스위치를 닫고 최종적으로 차단기를 달아야지 이제 부하랑 전원이랑 연결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차단기를 먼저 단 상태에서 달로기를 만약에 이걸 두 개를 먼저 했다. 그러면 이제 달로기를 닫는 순간에 이제 부하가 바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차단기를 이제 어디에다 위치시킬까요? 이제 그것만 잘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두 개 다 하신다기보다는 차단한 이게 좀 이제 외우기 아마 좀 편하실 테니까 왜냐면은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거 스위치를 동작시키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놓고 그러면 이제 부하를 끊으려면 요거 차단기를 먼저 동작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개념상 다가오기 좀 쉬울 테니까는 그래서 요거 차단기 가장 먼저 나머지 투입은 그거랑 반대로 그래서 차단기는 제일 뒤쪽으로 요건 항상 같이 묶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입니다. 네, 이제 4번에 나오는 거 이제 흡습 호흡기인데, 뭐 이런 거죠. 변압기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콘서베이터를 이제 연결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이제 호흡기가 달려있죠.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요 절연유하고 이제 외부의 공기가 이제 직접 맞닿으면 이제 열화가 생겨가지고, 뭐 불순물도 발생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직접 이제 외부 공기와 이제 변압기 내의 기름이 서로 맞닿지 않도록 이제 콘서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콘서베이터 설치할 때에 그 제일 끝에 공기가 이제 들어가거나 나오는 그 입구 쪽에 이제 호흡기라는 걸 달아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좀 이제 습기를 좀 먼저 좀 처리를 좀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 있죠. 지금 우리 나온 문제는 이제 호흡기, 흡습 호흡기. 시면 되고 5번 단락전류는 얼마일까요? 네. 그 단락전류는 이제 구하는 게 뭐 식이 이제 두 개인데 주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이용한 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전격 전압, 차단기에 대한 전격 전압 VS라고 표현을 하죠.
차단기 용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 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지금 나오는 문제도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인가 봤더니 조건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3% 나왔죠. 그렇죠? 쓰면 되고.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전격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전격 전류는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뭐 전압하고 보통 이제 전력 계통에서는 전압하고 뭐 임피던스를 나눠서 계산하지 않죠. 그건 이제 회로에서 구하는 거고요. 보통은 전력하고 전압에 대한 관계로 이제 전류를 많이 구하죠. 만약에 얘가 3상이면 여기다 이제 루트 3배 하시고, 얘가 만약에 킬로와트면 밑에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하시고, 이제 뭐 그런 건데,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고, 이제 기본은 이제 이런 거죠. 요 문제는 봤더니 단상이래요. 단상이니까는 루트 3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용량은 이제 50이고요. 50kg니까는 곱하기 10의 3승 할게요. 전압은 그 5번 문제 제일 끝에 보면은 변압기 2차 측의 단락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보기에 보면 3.3하고 220하고 나왔죠. 이제 어느 게 2차 측이냐면 220이 2차 측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뭐 전체 식은 다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써보면 3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220에다가 50 곱하기 10의 3승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암페어에 대한 값인데 문제에서는 단위가 몇 킬로암페어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는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하셔가지고 킬로 값으로 이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7.58 킬로암페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네, 저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쭉 읽어보시면 분기 회로수는 몇 회로인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분기 회로수는 몇 회로인가? 분기 회로수도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뭐 분기 회로수 구하시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실수만 안 하시면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분기 회로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분기 회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설비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총 설비에 대한 값을 이제 한 회로에 대한 이제 용량으로 나누면 이제 분기 회로에 대한 이제 개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니까 부하는 전등 전열용 부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부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전등 전열을 먼저 해보죠. 전등 전열. 그럼 전등 전열을 봤더니 부하가 30VA per 제곱 미터고요. 근데 이 주택은 연면적이 얼마냐면 350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350을 곱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날라가면 이제 VA에 대한 이제 단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면 예비 부하로 이제 3,500이 더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3,500만큼을 더 더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이게 얼마냐면 14,000 V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총 설비고요. 한 회로 용량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 중간에 이제 사용하는 전압은 220이고 그리고 에어컨 30이고 나머지는 이제 20이니까 따라서 요 전등 전열에 대한 이제 분기 회로수는 전체 설비가 14,000에 한 회로 용량 220 곱하기 20A.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VA가 되는 거죠. 얘도 VA고. 그래서 이제 회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3.18. 근데 이제 회로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소수점 이하로 끊을 수는 없으니까는 이게 나오면 무조건 다 절상하는 거죠. 그럼 이제 20A 몇 회로가 되는 거냐면 20A 4회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은 이제 요거 전열하고 전등 했으니까 이제 에어컨 부하 하셔야 되는데
에어컨은 제일 첫 번째 줄 끝에 있어요. 2,500짜리 에어컨 두 대가 이제 가설이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220V 하에 3kg 이상의 에어컨이면 이제 전용 분기로 하셔야죠. 전용 회로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2,500이니까는 2.5kg죠. 그러니까 요건 3kg가 안 되니까, 요거는 전용 분기로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제가 앞에서 풀었던 대로 총설비에다가 한 회로 용량에 대한 값으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설비 용량이 에어컨이 2,500인데 몇 대가 있냐면, 두 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총 설비고요. 한 회로 용량은 전압은 마찬가지로 이제 220일 텐데, 에어컨은 30A 분기배로라고 이제 나오죠. 단 에어컨은 30A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30A 하면은 0.76이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절상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30A짜리 1회로가 이제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네. 요건 이제 뭐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유전 차단기의 감도 전류, 그다음에 동작 시간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이것도 소세력 회로에 대한 이제 정의적 판단 기준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뭐 이게 다 쓰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거나 문제가 나왔으니까 쓰셔야죠. 60 이하인 이제 뭐 그런 조작 회로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네 가지를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표가 있어요. 표에서 이제 찾으시는 건데 얘는 그 표 보는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뭐 외우셔도 되는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이제 옥내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배선 방법에 보면 이제 옥내가 있고 옥측 옥내가 있어요. 그래서 옥측 옥내에는 이제 우선내하고 우선회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선내 우선회 이거 하는 거 있으시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쪽은 옥측은 일단 안 들어가니까는 그 옥내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옥내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건조한 장소하고 습기진 장소가 있어요. 그 표를 보시면 옥내에는 다 이제 구분이 그렇게 돼 있죠. 건조한 장소랑 이제 습기가 많은 장소.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노출 배선하고 은폐 배선인데 그 옥내에 보시면 그게 이제 노출하고 은폐랑 이제 둘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옥내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선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폐 배선 중에서도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 은폐 장소 보시면 점검이 가능한 데가 있고 불가능한 데가 있고, 불가능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폐 장소 중에서 점검이 불가능한 건조하고 습기가 많은 곳, 그리고 노출 장소 중에서 건조하고 습기가 건조하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어떠한 배선을 할까요?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한 이제 배선 방법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금속관 배선. 애자는 안 되죠. 왜냐하면 노출 장소에서는 쓸 수 있는데 은폐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노출 장소와 은폐 장소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배선은 금속관, 합성수지관, 이종 가요전선관, 그리고 케이블 배선하고 케이블 트레이 배선이 있겠더라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올해 좀 이제 내선 규정이 좀 바뀌어서 그 가요 전선관 배관은 이제 배선은 조금 이제 더 이제 구분이 지어지긴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이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번.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무실에 필요한 형광등의 수를 구하십시오. 네. 우리가 그 전등수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뭐 많이 했는데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애들이 뻔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n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전등수니까 그러면 FU에서 A, E, D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조건에 나온 대로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A는 면적인데 이제 앞에 그림을 보시면 20 곱하기 10이죠. 예, 요거는 20 곱하기 10. 그렇죠? 예. 그리고 조도는
평균 조도가 150. 그리고 감광 보상률이 1.2. 광속은 2,900. 그리고 조명률은 0.6. 이렇게 계산기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0.69. 네, 등이 소수점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는 이제 21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실지수를 구하십시오. 네, 실지수. 네, 실지수는 전등부터 그러니까 광원이죠. 광원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에다가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네, 가로 더하기 세로에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실지수는 식을 해보면 20 곱하기 10에 아까 가로 세로가 20 곱하기 10이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책에 오타가 났어요. 높이가 루멘이 아니고 미터죠. LM으로 나왔는데 그냥 미터로 조금 수정을 좀 해주세요. 천장의 높이는 3.85m고 작업면은 0.85m. 그러니까 3.85 마이너스 0.85 이렇게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20 더하기 10 이렇게. 그렇죠? 그게 실지수를 구하면 2.2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양호한 전반 조명이라면 등 간격하고 등 간격은 등 높이의 몇 배 이하로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뭐 방이 있을 때 등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그 등 간격 사이는 이제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높이의 1.5배 이하로 이제 잡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등 간격이 아니고 등과 벽 사이에 대한 간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건 이제 두 개로 나뉘는 거죠. 뭐 책에도 있지만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벽을 사용을 하는 경우랑 이제 벽을 이용을 하지 않는 벽에 반사되면 이제 빛이 나오니까 자, 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널찍이 떨어뜨려도 되니까 그렇죠? 네. 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가까이 붙여야 되니까 뭐 요 정도 이하로 이제 그 거리를 이제 선정하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5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1번을 해야죠. 11번을 이제 그림 문제를 보면은 A, B, C 순서대로 기동하고 C, B, A 순서대로 정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타임 차트를 보고 PLC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라고 합니다. 이쪽을 지워서 그림을 하나 띄우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시퀀스 문제는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야 되죠. 시퀀스 문제는. 요건 좀 이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네, 뭐, 잘 안 보이시면 책에 있는 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있어요. 여기 타임 차트가 있고, 이제 프로그램 입력이 있고요. 이게 보면은 번호가 이제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있어서 얘를 이제 완성을 하십시오라는 거죠. PLC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이제, 요런 게 이제 접점에 대한 이제 모양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릴레이 시퀀스에서 보는 요런 이제 A 접점이 요런 이제 PLC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접점들이 다 요런 이제 접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런 이제 P000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소라고 이제 부릅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거니까 그 주소에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일단 동작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일단 그 앞에서도 읽었지만은 컨베이어 A, B, C대로 이제 동작을 하고 멈출 때에는 C, B, A 순서대로 이제 멈추는 건데 여기 이제 타임 차트를 보면 위에 P0000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입력입니다. 얘가 이제 입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쭉 이제 보시면 P0020부터 해서 22까지 나오죠. 이게 뭐냐면 P0020은 이제 A 컨베이어. 그리고 21은 B, 그리고 22는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A가 먼저 동작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C가 동작을 하고
그리고 C가 멈추고 B가 멈추고 A가 멈추죠. 그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주었을 때에 입력을 주었죠. 입력을 이렇게 요만큼 줬어요. 입력을 주었을 때에 A는 A 컨베이어 벨트는 입력이 주어지면 계속 동작을 합니다. 즉시 동작을 하는 거죠. 입력이 주어지는 즉시 동작을 하고 정지는 입력 신호가 끊어져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죠. 운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일정 시간 이후에는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A 컨베이어 벨트고, B는 입력 신호를 주었을 때 바로 동작하지 않고요.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력 신호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즉시 멈추지 않고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C는 마찬가지로 입력이 주어지면 P0000이라는 입력이 주어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즉시 동작하지 않고요.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고, 멈출 때에는 입력이 없어진 동시에 출력은 이제 바로 이제 같이 없어집니다. 입력이 소멸되는 동시에 출력도 같이 이제 소멸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건데, 입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출력이 나타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력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동작하지 않고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이제 이러한 모양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사용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릴레이 시퀀스에서는 이제 타이머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PLC에서도 이제 타이머가 타이머인데 명칭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릴레이 시퀀스에서는 이제 뭐 한시 동작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PLC에서는 이제 온 딜레이냐 오프 딜레이냐 이제 표현을 해요. 조금씩 이제 말이 다르지만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빨간색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 릴레이 시퀀스에서 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한시 동작이라는 거죠. 한시 동작,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순시 복귀. 그래서 여기 보면 한시를 뒤집으면은 시한이잖아요. 그렇죠? 시한 동작이죠. 시한 폭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요 뒤에 나오는 이제 요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시 복귀라고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한이죠. 시한.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에 복귀를 하겠다. 접점의 모양으로 보면. 그래서 얘는 순시 동작, 한시 복귀. 동작은 즉시로 하지만 복귀는 일정 시간 이후에. 얘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지만 복귀는 즉시로.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법리를 보세요. 법리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네모칸 안에 타이머 종류가 나오죠. 오프 딜레이냐, 이제 온 딜레이냐. 그리고 여기 기호가 나오는데 주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설정 값이 있어요. 설정 값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타이머, 온 딜레이나 오프 딜레이나 설정 시간이 있죠. 설정 시간이 0.1일 수도 있고요. 0.01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0.1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지는 설정 값에다가 0.1초를 곱해서 그것이 이 타이머가 동작하는 시간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을 집어넣었잖아요. 설정 값이 0.1초이기 때문에 얘는 몇 초 이후에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이제 100 곱하기 0.1이 돼서 10초 후에 동작을 하는 그런 타이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온 딜레이는 빨간 거, 오프 딜레이는 노란색으로 일단 표현을 할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충 이제 위에 거는 이제 해석이 됐으니까 이제 밑에 거를 이제 보죠. 여기 이제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처음부터까지 한꺼번에 다 보기에는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요거 좀 끊어서 볼게요. 이제 어떻게 끊어서 볼 거냐면 A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거예요. A 컨베이어, B, C.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구분 지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해볼게요.
A 컨베이어부터 다시 한번 보면 A 컨베이어 벨트는 이게 A죠.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입력이 들어가면 즉시로 동작을 하고 복귀는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이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입력이 넣었어요. P0000번에 입력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즉시로 얘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접점이 번호가 들어가는 거냐면 T010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입력이 들어가는 즉시 요 T 오프죠. 오프 딜레이에 의해서 요 T010번이 동작을 합니다. 즉시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입력이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곱하기 0.1 하는 거라고 그랬죠. 10초 후에 접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 A 접점하고 똑같다고 했죠. 끊어지는 거니까, 신호가 끊어지는 거니까 A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A는 뭐 별다른 건 없죠. 그다음에 B는 조금 어렵죠. B는 조금 어려우니까 C부터 하죠. A랑 이제 반대로 되는 거예요. C 컨베이어 벨트는 어떻게 되냐면 A랑 반대인데 A는 일정 시간,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동작이 멈추는 거였는데 얘는 설정된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는 거죠. 멈추는 거는 바로.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입력은 주어야 하니까 여기가 이제 뭐냐면 P0000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입력 P000번을 입력을 주면 그러면 이제 온 딜레이죠. 얘가 즉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온 딜레이니까는 설정된 시간 이후에 얼마냐면 여기다가 0.1을 곱하면 마찬가지로 10초 이후에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얘를 동작하기 위한 접점은 이놈의 주소를 사용하면 되겠죠. T001. 그렇죠? 입력을 주면 요거에 의해서 10초 이후에 얘가 탁 붙겠고, 그러면 여기 이제 회전이 되겠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겠고, 그다음에 입력이 끊어지는 순간, 얘가 끊어지는 순간 바로 멈추겠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A하고 이제 C는 했고, 이제 B는 그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설정 시간 이후에 동작했다가 설정 시간 이후에 멈춰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보면 일단 입력은 어차피 뭐 P0000이니까 여기는 P0000이 들어가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제 온 딜레이죠. 요거에 의해서 얘가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는 거니까 요거의 접점에 요 T000이 있어야 돼요. 보면은 여기 T000이 있죠. 그래서 입력을 주면 이거에 의해서 설정 시간을 0.1을 곱했더니 5초 이후에 이 접점이 덜커덕 붙어서 요게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일정 시간 이후에 이게 붙음과 동시에 또 이제 어느 게 붙냐면 얘가 붙어요. 얘도 T00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T 오프 딜레이에 의해서 이제 동작이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멈추게 되어야 해요. 얘가 일정 시간 이후에 멈춰야 되겠죠? 요 오프 딜레이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보니까는 온 딜레이에 대한 접점의 모양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오프 딜레이에 대한 이제 접점의 명칭을 써야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게 T0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접점은 다 된 거예요. 1, 2, 3, 4, 5. 그렇죠? 그래서 동작을 이제 계속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여기 입력을 주어서 약간 5초 이후에 덜커덕 붙어서 얘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도 여기 이제 붙었으니까는 이제 오프 딜레이가 동작을 하고 있어요. 요거에서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얘도 붙어 있는 상태죠. 한시 복귀니까는 순시 동작 한시 복귀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 신호가 흐르는 순간에 동작은 이제 바로 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이 끊어졌습니다.
입력이 끊어지면 이제 요 온딜레이는 즉시 복귀니까는 요거 이제 끊어지겠죠.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쵸? 예. 근데 이제 뭐가 살아있냐면 얘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얘는 이제 돌고 있겠고 얼마 이후에 여기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그쵸? 몇 초냐면 이제 5초 이후에 이제 얘가 끊어지면 얘도 이제 멈추게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했는데 이제 A하고 C를 잘 일단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B 쪽을 살펴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번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얘는 한시 동작이고 얘가 한시 복귀예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해서 이제 뭐 다 이제 쓴 거고. 네. 다음 문제. 문제는 전등의 종합 최대 수용 전력과 동력의 최대 수용 전력을 이제 구하십시오. 뒤에 또 있나요? 그리고 변전소에 공급하는 최대 전력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최대 수용 전력은 이제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시고 부등률로 나누시면 되죠. 네.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변압기 용량 구하는 식하고 이제 똑같죠, 거의. 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그거보다 이제 큰 거를 선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식은 다 똑같고 최대 수용 전력은 이제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역률 같은 거 이제 안 나눠 주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변압기라면 킬로와트로 나왔을 때에 역률로 이제 나눠 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1번. 기본식은 얘고요. 전등. 그럼 전등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등을 보니까 공급 그 내에 부하 용량이 전등이 600kW래요. 600. 이고 수용가는 각 수용가의 수용률이 전등이 60%, 0.6이겠죠. 그리고 수용간의 부등률이 전등이 1.2, 1.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전등의 최대 수용 전력은 300 뭐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는 동력. 동력도 이제 식은 이제 요 위의 식이랑 동일하니까 동력은 몇 킬로와트냐면 800킬로와트입니다. 그리고 수용률은 동력이 80%, 0.8. 그리고 동력 간 부등률은 1.6. 그러면 얘는 400kW.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변전소에 공급하는 최대 전력은 얼마일까요? 이거 이제 전등만 따르고 얘는 이제 동력만 따르니까 그 두 개를 이제 합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300 플러스 400.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요건 전등만의 이제 부등률이었고요. 전등과 동력 간의 부등률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에 보니까 전등 부하와 동력 부하 간의 부등률이 1.4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1.4만큼을 더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력 손실이 각각 이제 10%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1.1배만큼을 더 해주셔야 되겠네요.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요거에도 10%, 여기도 10%니까는 전체적으로 이제 10%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게 550kW가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네. 13번. 13번은 이제 다 뭐 이렇게 쓰는 거니까
별다른 건 없는데, 책에 보니까 좀 오타가 났어요. 13번에, 1번 문제에 6번에 보면, 동그라미 6번에 보면, VA로 나왔는데 VA가 아니고 AV죠. 이제 요거는 그 13번 문제 그 오른쪽에 보면 약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약호를 보고 이제 찾아서 쓰는 건데, 그 약호에 보면 제일 위에가 ENG죠. 전기 기동식 디젤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ENG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은 이제 AV라고 해가지고 교류 전압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전압계 연결하고, 예. 아니면은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전류계 연결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VS고 전압계형 절안계팩이고 얘는 이제 전류계형 절안계팩이 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건데, 예, 문제에서는 약호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요거를 이제 교류 전압계라고 이제 약호를 쓴 거니까 이제 요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VA로 오타가 났는데 AV로 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나머지는 뭐 이렇게 쭉 쓰시면 되는 거고. 네. 네, 14번은 이제 뭐, 그쵸? 뭐 연축전지, 예, 불균일하게 나타냈을 때, 이제 균등 충전을 한다, 뭐 이런 거니까, 예, 뭐 15번 뭐 그냥 판단 기준이죠. 시설 기준이니까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16번도 피레기에 대한 거는 뭐 여러 번 많이 보셨죠. 뭐 구성 요소가 뭐 진열계파고 특성 요소다, 뭐, 이 중에서 뭐 갭이 없으면 뭐 갭레스형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전격 전압, 제한 전압, 뭐 구비 조건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 17번은 이것도 뭐 그쵸? 예, 뭐 리액터 설치 목적, 예, 블로 리액터는 이제 페런트 현상, 수전단 이제 높아지는. 그리고 이제 직렬 리액터는 우리가 아까 1번 문제가도 풀었었고 오고조파 제거하는 거. 소호 리액터는 지락 전류를 제한하는 거. 한류 리액터는 이제 뭐 단락주를 제한하는 거. 예. 18번도 뭐, 예, 뭐 단선 굵기, 와이어 게이지 뭐 이런 것들, 예, 다 읽어 보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예, 해서 2015년 3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